안녕하세요. 젠틀 실버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이 무려 최대 160만 원에 이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몇만 원이 아닌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규모의 지원금이기 때문에 놓치면 정말 아까운 기회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기초연금만 받으시고 계시는데 사실 정부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정보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혜택을 놓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부모님께도 꼭 알려드려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제도와 그 변화, 노인 연령 상향 논의와 그 영향, 부부감액제도의 폐지 방향, 평생교육 바우처 최대 70만 원 지원, 안마 바우처 최대 90만 원 지원, 실제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6가지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이 어떤 제도인지부터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고령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께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들께 월 최대 34만 4천 원까지 지원되고 있으며 전체 노인의 약 70% 이상이 수급 대상입니다. 이는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고 계시다는 의미인데요. 만약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은 단독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40만 8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이라는 것은 단순히 근로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그 집의 가치도 일정 비율로 소득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본 거주용 주택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대부분 기준에 해당하실 겁니다. 이제는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 돈으로 의료비를 충당하거나 손자, 손녀들에게 용돈을 주시거나 취미 활동을 하시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와 학계에서 노인 연령 기준을 조정하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르신들의 복지 혜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현재는 만 65세부터 노인으로 간주되어 기초연금, 지하철 무임승차, 버스 무료 이용, 장기요양보험, 각종 의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84세를 넘기고 있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건강하게 사회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서 노인 기준 연령을 점진적으로 올리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논의가 나오는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65세가 되어도 여전히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셋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복지 재정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논의 중인 안에 따르면 노인 기준 연령을 2025년 66세, 2028년 67세, 2035년 70세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은 물론 지하철 무임 이용, 경로우대 혜택, 건강검진 등 각종 복지의 수급 시작 시점이 함께 늦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니어 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이런 변화가 급작스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준비 기간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계시면 개인적인 노후 계획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주목받고 있는 변화는 바로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의 단계적 폐지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의 연금에서 20%씩 감액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 수급자라면 월 최대 34만 4천 원을 받을 수 있지만 부부는 각각 27만 5천 원 정도만 수령하게 되어 실제 총 수령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면 단독 가구 2명이 각각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총 68만 8천 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소득 수준의 부부가 함께 살면서 기초연금을 받으면 총 55만 원만 받게 되어 13만 8천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165만 6천 원이나 되는 큰 금액입니다. 이 제도는 2014년 기초연금 도입 당시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의 생계비 차이, 그리고 수급자 간 형평성 등을 이유로 도입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절약되므로 단독 가구보다는 적게 줘도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같이 살면 손해본다는 인식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를 따로 등록하는 위장전입이나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들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는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가 이 때문에 갈등을 겪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정부는 2025년부터 감액률을 현재 20%에서 10%로 낮추고 이후에는 완전 폐지를 목표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2025년부터는 부부가 각각 30만 9천 원 정도를 받게 되고 완전 폐지되면 각자 34만 4천 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실현되면 기초연금 수급 부부도 각자 최대 금액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되는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현재 부부 감액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받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실질적인 소득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분들이 하반기에 꼭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2가지 지원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평생교육 바우처와 안마 바우처인데 이 두 제도를 합치면 최대 16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평생교육 바우처 제도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시는 분들도 나이만 되면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간 35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는 현금이 아니라 교육비로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입니다. 이 바우처로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 교육에는 요가, 타이치, 실버 체조, 치매 예방 교육, 영양관리 교육 등이 포함됩니다. 디지털 교육으로는 스마트폰 사용법, 컴퓨터 기초, 인터넷 활용, 온라인 쇼핑 방법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 과정도 가능한데 조리 기능사, 제과 제빵 기능사, 컴퓨터 활용 능력, 워드 프로세서 등 다양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 취미 교육으로는 서예,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노래교실, 댄스, 원예, 바둑, 장기 등 정말 다양한 분야가 포함됩니다. 바우처 사용 범위도 넓습니다. 수강료는 물론이고 교재비, 재료비, 실습비 등 교육과 관련된 대부분의 비용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요리교실을 듣는다면 수강료뿐만 아니라 재료비까지 바우처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면 우수자로 선정되어 추가로 35만 원이 더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즉, 최대 7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한 제도입니다. 우수자 선정 기준은 출석률 80% 이상, 과제 제출, 교육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결정됩니다. 실제로 작년에 이 제도를 이용하신 김할머니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스마트폰 교육과 요가 교실을 수강하셨는데 두 교육 모두 성실히 참여하셔서 우수자로 선정되어 70만 원을 모두 지원받으셨습니다. 김할머니께서는 교육도 받고 돈도 받고 일석이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경기도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부산 해운대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다른 지역도 6월에서 7월 중 본격적으로 신청을 받게 됩니다. 지자체별로 신청 시기가 다르므로 거주하시는 지역의 공고를 꼭 확인해 보세요.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소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평생교육 바우처 포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음은 안마 바우처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직접 비용을 지원해주는 의료복지 서비스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정말 유용한 제도입니다. 대상은 만 60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이거나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분들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40%라는 것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약 29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약 476만 원 이하를 의미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기준에 해당하실 겁니다. 안마 바우처는 지정된 안마원에서 전문 안마사에게 주 1회, 월 4회, 회당 60분의 안마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안마사는 모두 국가 자격을 가진 전문가들이므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연간 최대 181만 원 상당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지원해주고 본인 부담금은 월 16,800원, 즉 1회에 4,200원 정도면 됩니다. 일반 안마원에서 60분 안마를 받으면 5만 원 이상 드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저렴한 금액입니다. 안마의 효과는 의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혈액순환 개선, 근육 긴장 완화, 스트레스 해소, 수면의 질 향상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자주 호소하시는 어깨 결림, 허리 통증, 다리 부종 등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박 할아버지께서는 매주 안마를 받으니까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잠도 잘 온다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용자이신 이 할머니께서는 안마사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도 즐겁고 건강도 좋아져서 일석이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반기 신청 기간은 보통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이며 지자체별로 접수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거주지의 공고문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이천시는 6월 20일까지, 양평구는 6월 17일까지, 서울 강남구는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신분증,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소득 증명 서류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의사소견서나 건강검진 결과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미리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두 제도를 신청하실 때 알아두시면 좋은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두 제도 모두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이 지나면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특히 안마 바우처의 경우 인기가 많아서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많으니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세요. 주민센터에 가서야 서류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시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신분증, 기초연금 관련 서류,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해두시면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온라인을 이용해보세요. 주민센터에 직접 가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대기 시간을 줄이고 싶으신 분들에게 좋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시면 자녀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민센터에 직접 가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넷째, 평생교육 바우처의 경우 어떤 교육을 받을지 미리 생각해두세요. 바우처를 받은 후에 교육기관을 찾아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교육 분야나 근처 교육기관들을 미리 알아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안마 바우처의 경우 지정 안마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를 받은 후에 어느 안마원에서 서비스를 받을지 미리 확인해두세요. 집에서 가까운 곳, 교통이 편리한 곳 등을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 제도 외에도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다른 혜택들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면 월 3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원관리, 교통안전 도우미, 급식 도우미 등 다양한 일자리가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아보세요. 노인 건강검진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치매 선별검사, 우울증 검사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로 우대 시설 이용도 가능합니다. 지하철, 버스 무료 이용은 물론이고 공원, 박물관, 미술관 등 많은 문화시설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어르신들을 위한 독자적인 프로그램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어르신 무료 급식, 목욕탕 이용권, 임의용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의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 기준 연령이 점차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65세에서 70세로 바뀐다면 각종 복지 혜택의 수급 시점도 함께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개인적인 노후 계획을 세워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둘째, 기초연금 부부가맥 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2025년부터는 가맥률이 줄어들고 앞으로는 부부도 각자 온전한 연금 수령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부부 가맥으로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셋째, 평생교육 바우처를 신청하시면 기본 35만 원, 우수자 선정 시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도 받고 지원금도 받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안마 바우처를 통해 연간 최대 181만 원 상당의 전문 안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하반기 신청 시에는 약 90만 원 규모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건강관리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두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총 16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약 5개월분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이처럼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단순히 기다리는 것보다 정보를 알고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정부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해 놓은 좋은 제도들이 많은데 정보를 모르셔서 혜택을 놓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소식을 꼭 전달해 주세요. 혼자만 알고 있기보다는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지자체별 공고문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하실 때는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주민센터 직원분들에게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젠틀 실버는 앞으로도 어르신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쉽고 따뜻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 제도와 건강관리 팁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